자, 이번에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 즉 종신보험 등의 월 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인데요.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체결률이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상담 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이 되겠습니다. 상담 후에 귀찮게 연락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담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 그리고 영문으로 바꿔서 .com, 전화는 1800-7917번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다 하셨으면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넋두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고요. 넋두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언론 개혁해야 된다고 제가 말했지만 언론적인 얘기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을 잘 뽑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화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앞 사람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만나서 계속해서 전도하세요. 전도. 전도.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럼요. 예. 여러분이 민주당을 믿지 마세요. 민주당 선대위를 믿지 마시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찍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 것이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어쨌든 2년 동안의 임기 보장됐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상관할 바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남이 해주면 좋겠죠. 야 내가 너네들한테 그 일 하라고 뽑아줬는데 왜 니네 일 그따위로 하니?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왜 말을 못 알아쳐먹으니까. 이럴 때 필요한 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먼저 움직입시다. 우리가 먼저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라고 정말 느꼈으면 내 옆에 있는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을 먼저 공략합시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확실히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을 뽑아서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스스로가 먼저 깨닫고 상대방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민주주의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노영이 대안 없지? 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할 일을 하세요. 자기 할 일을. 알겠습니다. 증거가 진짜 아직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요. 있어요. 아직도 네, 증거가 그럼. 있어요. 특히 요즘엔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대놓고 물어보면은 제 옆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못하니까 뭐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방송을 이쪽 민주주의적 방송을 안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건을 얘기해주면은 마치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방송가에 있기 때문에 보도가 되지 않은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엔 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로 보내지죠. 그러면 깜짝 놀래요. 맞습니다. 그만큼 보도량이 차이가 엄청나다. 근데 사실 언론들이 이러는 것도 완전히 한편으로 쏠려 있는 것도 언론도 정치적 동물인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저쪽이 이길 것 같으니까 저러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정확하게 이 사태를 보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언론인임에도 불구하고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지금 확증 편향이 정말 맞아떨어진다면 그들은 더 기세등등할 것이고 야야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 아무리 저 민초들이 까불어봐야 우리가 대통령을 만드는 거니까 너무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그렇지. 너무 국민을 정말 무시해요. 네. 모든 집단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면 뭐 정말 이제 한 말리 달도 안 같은 남았어요. 시간입니다. 예, 우리 한번 좀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가 조작 의혹 윤석열 부인. 네,
상당 부분 새로운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잠시 제 몸의 적폐를 좀 노영희 변호사님 좀 얘기해 주세요. 윤석열 부인의 축가주자고 KBS가 어제 또 새로운 내용을 또 보도했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오마이뉴스가 2022년 2월 10일 오늘이죠. 7시 9분에 낸 뉴스입니다. 여러분 오마이뉴스 찾아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윤석열 거짓말 논란에도 잠잠, 언론은 공정하가 이런 제목으로 지금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제일 그 야만은 이거예요. 이 기사의 야만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중요한 사실 나왔는데도 보도를 찾기가 힘들다.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 김엄마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바로 KBS에서 이 부분을 보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인이 조금 건드렸다가 손해만 보고 나왔다라고 했던 그 윤석열의 그 뻔뻔한 거짓말이 정말로 거짓말이었다. 그 이후에도 40회 이상 거래가 있었었고 뭐 7.7% 그 정도의 뭐 이익 본 게 나왔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를 KBS에서 보도 잠깐 하고는 그다음에 싹 사라져. 아무도 안 받아. 왜 그러냐? 이게 언론들이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확히 먼저 알리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네. 신유진 변호사님이 먼저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먼저. 이 사건은 이제 KBS에서라고 하셨는데 홍사원 기자가 예전부터 이제 취재를 계속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팔로우 하면서 어느 지점부터 정확하게 짚어줬냐면 다시 홍준표 이제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가 계좌를 깔아. 계좌를 까는 게 뭐 어렵냐? 그렇게 다 손해만 봤다면 주가 조작하지 않았는지 계좌를 열어라. 그랬더니 계좌를 딱 여는데 그 시기가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거는 9월 이후인데 그 전 거를 공개하면서 심지어 신한증권에서 동부증권으로 전부 다 우리는 다 뺐다. 넘겼다. 다 넘겼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막 공개가 막 됐을 당시 우리 다 공개했다라고 했을 때 잠시 잠잠했어요. 그때 이제 홍사훈 기자도 깜빡 속았다고 해요. 그게 신한증권에서 동부증권으로 넘어갔으면 타사 출고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타사 출고 4글자 그 부분을 놓쳤는데 왜냐면 너무 깨끗하게 지워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신한증권에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만약에 그렇게 다 넘겼으면 타사 출고 4글자가 찍힌다. 근데 안 찍혔더래요. 그래서 득달같이 국민의힘에 전화해도 지운 거는 맞다. 그러나 그게 타사 출고인지 뭔지는 말해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역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추정을 해서 지운 거는 맞다까지는 인정을 들었어요. 그럼 지운 게 맞다면 이건 숨겨주기, 은폐는 맞다. 만약에 지금 역으로 추정해서 정말 모든 뭐 동부증권이라든 신한증권에서 팔았던 그 위에 거래가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전부 다 열어서 그게 김건희 씨 주식 계좌랑 매칭이 얼마나 되는지를 오늘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총 주식의 4.3%인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상장 회사의 주식을 4.3% 소유한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그 기업의 오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알았다고 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역추적이 가능해요. 너무 많은 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주가 조작 의심 거래액이 7.7% 김건희 씨 계좌로 이렇게 밝혀지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손해만 보고 팔았다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은 최소한 거짓말이다라는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도조차 없다. 사실은 이게 월요일날 뉴스공장이라든지 홍사원 기자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도가 한 번 딱 내가 없어요. 유튜브에도 다시 찾으려면은 요거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워요. 요 후속 보도. 그러니까 타사 출고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다까지는 또 보도가 한 2주 전에 됐는데 2주 후에 불과 월요일날 있었던 일인데도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게 맞지 않나.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밝혀야 될 시간이 아닌가. 아니 이 정도 거짓말이면 당선 목적의 거짓말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죠. 네. 사실 이제 제가 아마 이게 고발했던 사건이거든요. 네. 아 당사자가 계셨구나. 예. 2020년 4월 뭐 6일인가 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또 제가 고발을 한 내용인데 네. 그때 이제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 사람은 뉴스타파였죠. 뉴스타파가 2020년 2월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 제가 4월 6일 날 이거를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수사는 사실은 이제 그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구속 기소가 많이 됐죠. 4명이 구속 기소되고 6명인가 불구속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아무런 조사를 안 받고 아무런 소환도 안 되고 뭐 구속 불구속을 떠나가지고 아니 소환은 돼야 할 거 아니야. 소환을 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이 김건희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윤석열 씨가 손해를 봤다. 나중에는 또 2천만 원 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고요. 어제 KBS 보도를 보면 전체 거래액
주가 조작 당시의 거래액의 7.7%를 김건희 씨 씨가 계좌에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7.7%면 상당한 그럼요. 참여죠. 예. 그러니까 전체 주가 조작 행위의 7.7%를 이 양반의 계좌에서 움직인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일요신문에 나온 얘기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그 즈음에 7일 동안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매집이 돼요. 맞아요. 그게 69만 7,322주인데 그 중에서 김건희 씨가 매집한 주식이 67만 5,760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6.9%, 97% 정도로 김건희 씨 계좌에서 다 사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진짜 모두가 함께 나서지 않는가. 오늘 보니까 법사위와 뭐 몇 의원들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네, 처음 나서 이거를. 처음 지금 성명서도. 예. 근데 그 정도가 될 게 아니고. 한 5분 동안 나와서 김병욱 의원 혼자 얘기하고 그런 나온 것 식으로 같아요. 해가지고는 이런 어떤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의 범죄 행위 또는 그런 비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리고 뭐 언론 환경이 아무리 뭐 나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정말 단합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면 사실은 그 이상의 효과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데 조금 제가 볼 때 그냥 기자회견 뭐 성명서나 발표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굉장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사실 이거는 윤석열 씨도 저는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당시에 동거하고 있었대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리고 이게 2012년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문제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덮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관여 문제뿐만 아니고 그 이전의 어떤 관여 여부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정권 계좌를 숨기고 그렇게 지우고 했을 때 이미 저는 그렇죠. 본인이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 증거인멸 아닙니까? 증명까지라고 근데 보기는 황교안이 어려운데 그거를 지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죠. 왜냐면은 이게 입건지 출건지에 따라서 이것이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별도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가 지금 금방 증거인멸한 계좌 왜 플랜카드 달지 않냐 이런 댓글이 나왔는데 그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걸 이제 정당에서 지금 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된 약간 주저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에 대한 개입 문제나 이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 근데 지난번에 누구였죠? 어떤 시민단체와 몇몇 단체들 열린민주당도 그때 같이 달았습니다만. 그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그 진보 그럼요. 단체들하고 이렇게 할수 같이 있는 거죠. 했었잖아요. 주가 조작 전체 거래의 7.7% 김건희 계좌. 딱 이렇게 주가 조작에 김건희 계좌가 7.7%가 이용됐다. 전체 주가 조작 액수에. 이거 자체를 플랜카드를 만약에 전국에 5만 개를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사실은 그건 국회의원들이 결단을 해줘야 돼요. 본인들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거는 보도를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도 되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고발을 해놓고 지금 저는 뭐 또 다른 것 때문에 역공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결국은 뭐 저도 사실 아까 우리 뭐 다른 분들처럼 그냥 우리 김은마처럼 뭐 열린공감 다음으로 당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직접적으로 이미 그냥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하고 의원이나 저나 예. 뭐 제보자나 기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미 뭐 목을 내놓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소위 말해서 네.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뭐 생각하는 뭐 피부감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 절박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노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 수사를 그냥 이렇게 뭉개고 그냥 넘어간다? 아까 법사위원들 몇몇 사람들 기자회견을 제가 이제 보면서 뭐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사람들 알리다 싶어 올리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런 식으로 그냥 입장을 밝히고 그냥 끝내는 건가라는 이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이슈가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주가 조작은 뭐예요? 그 개미들한테는 이거 완전히 테러 아닙니까? 예. 완전히? 근데 이게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의외로 사람들한테 저도 사실 내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뉴스타파 보도도 한 3번 봤어요. 3번 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근데 이제 우리 화이트 칼라 범죄 중에 가장 흉악 범죄가 바로 주가 자본시장법 조작입니까? 위반이 제일 크죠. 이게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시세 조정인데요. 네. 시세 조정했던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처벌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약하게 처벌해요. 네. 기껏해야 뭐 3년, 4년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집행유예도 나와요 또.
아, 집행유예로. 아이고, 할만하네. 그러니까 결국 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런 선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남부구치소에 가보면 시세조정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줄줄이 있는데 조금만 살다가 나오면 그냥 빠져나가는. 아, 남부구치소가 또 남부지법 금융조세조사부가 있는 그쪽에 주로 몰려 남부지법, 있죠. 남부지검에서 몰려 이게 있습니다. 주로 판결받고. 네. 그렇게 보니까 윤석열이 그 두국 펀드하고 표창장 미조 거기에 이게 꽂혔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감수사잖아요. 예. 자기 가족의 반영을 보고 저쪽 그럼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마누라 보니까 펀드 장모 갖고 같은 경우가 장모의 이제 동업자도 제가 지금 변론하고 있다 보니 그 사건을 알게 됐는데 네. 결국 장부증명서 위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지시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100억짜리 또 이번에 또 드러난 게 있다고. 새롭게 또 드러났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부증명서를 왜 위조하느냐? 장부증명서를 받으려고 하면은 실제 그 돈이 입금이 돼야 되잖아요. 네, 입금 돌려고 하면 자기 돈이 없으니 결국 돈을 대출해주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되는 거고 일시적으로 그 계좌에 넣어야 되는데 네. 그 빌리는 대가가 이자가 너무 상당히 세요. 비쌉니다. 너무 세요. 아, 그래요. 빌리는데도. 일주일 빌리는데 엄청나게 이자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잠시 딱 하루 하는데 뭐 몇 억 단위면은 뭐 기본적으로 몇천 이렇게 나가요. 몇 천만. 근데 그 돈을 주기가 아깝다라고 생각하고서 결국은 문서를 위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똥차게 위조하더군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의 경력들이 이미 자기들 속에 DNA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집안 전체가 돋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죠. 예. 이제 딸은 뭐 경력 갖고 돋보이고 싶고 이분은 재력 가지고 돋보이고 싶고. 예. 혹시 저 그랬던 거 아닐까요? 우리 윤석열이 장모님 다 계획이 있으시네요. 이런 얘기를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이게 참 걱정되는 게 김건희가 만약에 청와대 들어간다. 그러면 뭐 사실 최은순도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나 다름이 없는데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를 접하는 자리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지. 돈 나올 구멍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 자리가 대통령 지위에 있는 자리가 또 대통령이 되는 거는 남편이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럼 진짜 뭐 김건희 청와대 들어가게 해주면은 야 주가 조작 앞으로 열심히 해 하면서 어깨를 툭툭 쳐지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아니 이 범죄자들 이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는 해놓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청와대 들어가게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거 뭐 지금 부르지도 않고 다른 공범들은 다 구속돼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뭐야 이게 도대체. 권력자의 거짓말이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박근혜 7시간 거짓말 때문에 온 국민이 치를 떨고 글쎄 말이에요. 네, 촛불 집회를 하고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좀 관대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수사기관 검사잖아요. 항상 네. 피의자한테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거짓말을 맨날 해.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정말 그것도 뭐야 그 진실이 없는 거짓말도 사람이잖아요. 자기 봤을 때 이쪽의 거짓말이면은 막 방송에서 비난을 합니다. 노래도 틀어요. 빅뱅의 거짓말.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그게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여권의 거짓말은 의혹이 있는 단계에서도 빅뱅의 거짓말을 들고 저쪽은 뭐 그냥 눈치고 대충 넘어가고 물 타고 아이고 진짜 헤드 제가 왜 너무하네. 웃으냐니까 네. 거짓말을 빅뱅의 거짓말은 저는 모르거든요. 네. 근데 거짓말을 하니까 김추자의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연식 나옵니다. 너무 연식 나와요. 예. 아, 최소한 제가 G.O.D의 거짓말이 나와줘야지. G.O.D가 있구나 또. 김치재 거짓말이 어떻게 하는 거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게 더 직관적이네요. 좋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좋네요. 이게 완전히 아니, 이게 사실은 아재 분위기가 예측이 안 됐습니다. 되는데, 아니, 그게 더 좋네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어우.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유, 아재를 훨씬 표현해서. 저는 우리 직관적이에요. 윤석열 쫓아다니면서 그 김추자의 거짓말을 아니 애들 아니 그러면 예. 이명박처럼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이러면서 죄다 거짓말입니다. 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미 나고
아니 그것도 아이고, 정말 참. 이 단계까지 왔으면은 이게 일반적인 주가 조작범이면은 뭐 바로 이건 뭐 아니 전체 관련자가 10명이에요. 사실은 이 김건희 씨까지 포함해서. 네. 근데 9명 지금 전부 다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구속되거나 예. 불구속되거나. 이분만 지금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서면 조사 한 번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정말 대단한 백이고 힘이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평소 검사들의 행실로 봐서는 내가 진실과 사실을 만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은 이것도 얼마든지 이제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 사고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고 그 윤석열이가 요즘 이렇게 야부리 치는 것도 보면은 야 내가 대통령 되면은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라는 일종의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신일림 회장님 그냥 경력 검사 한번 지원해 보시죠. 아니 근데 예전에 그 이명박 때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한마디로 계속 이게 따라붙었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사람별로 공략을 다르게 합니다. 뭐 주식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고 그리고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그 소가죽 벗긴 그 무속 논란을 던져주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 너무 많아. 그치만 한 가지 네거티브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는 이재명을 알지만 사실 아직도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미지. 그렇죠. 와 그놈의 이미지 정말. 네. 그러니까 그 욕설, 형수한테 했다는 욕설도 왜 그걸 했는지도 몰라. 그냥 뭐 그냥 형수한테 네. 뭐 그냥 마구잡이로 욕을 한 걸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 그거는 좀 맥락이 있다라고 해서 설명해 주면은 그땐 또 사람들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다들 그런다고. 맞아요. 되게 10종 8구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간절하면서 네. 사실은 우리가 좀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간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쪽 윤석열은 오히려 더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졌다라고 했을 때는 아유 그럼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 자기 처, 장모, 그 일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범죄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진짜 물밀듯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본인은 직감하고 있어요. 그 가족들 모두 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총력전이에요. 자기가 살아남고 그 이상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쪽 한번 보시면 그 정도의 간절함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무엇을 원한다, 공공선을 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간절함이 있느냐. 정말 우리가 꼭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새롭게 나아가는 뭔가 그 간절함이 사실은 떨어져 있죠. 네. 그게 상당히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어제부로 윤석열 씨가 정치 보복을 선언하고 검찰을 사유화하겠다는 뭐 한동훈이 독립운동하라고 운운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할 정부의 운영의 모습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에 대해서 아주 입장을 분명하게 표시를 했죠. 저는 이 기점으로 우리가 왜 윤석열을 당선시키지 않도록 하고 대신 우리가 더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뭔지 그거를 좀 더 느끼게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딱 4주 남았는데 저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분위기가. 네네. 그러니까 지금 기세를 계속 또 이어나가서 깔딱고기를 넘어야 된다. 우리는 깔딱고기를 넘어야만 좀 평탄한 길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자신감을 갖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아까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스스로 전도하는 전도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CBS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신천지에서 윤석열을 위해 당원 가입하라 이런 지시가 이만희 입으로부터 나왔다라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저희 평화나무도 나름대로 또 신천지나 이 개신교 쪽 맛집 아니겠습니까? 네. 신천지 안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TV에 나오면은 그냥 이구동성으로 욕을 한대요. 그리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이미 아시겠지만은 과거부터 한나라당 경선에 신천지가 조력을 했습니다. 당원 가입이나 이런 걸로. 근데 그때도 문서로 남기지 않고 구두로해서 이제 지시가 내려갔고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선 결과가 나왔다. 뭉탱이 표가 나왔다든지 그러면요 얄짤없습니다. 개신교 쪽에서 비롯된 이단 사입이라고 지목받는 단체로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 여기는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지도자 한마디로 그냥 뭐 수만 명이 십수만 명이 그렇게 그야말로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곳은 대한민국에서는 종교단체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이비. 이단 사이비로 불리는 곳에서.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게 나왔다. 근데 뭐 부정선거 같진 않다 그러면은
종교단체. 그러면 신천지가 왜 윤석열을 아주 밀교처럼 모여가지고 비밀스럽게 지령을 내려서 지지하는 뭔가가 있는 거겠죠? 그때 도와줬대잖아요. 윤석열 때문에 압색도 안 하고 그렇지, 우리 대구에서. 예. 예. 잘 살아나왔으니까 보답을 해야 된다. 이 차원으로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건진 법사가 저 영매니까 맞습니다. 저 건들지 그 말라고. 얘기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번 경선 때도 민주당 경선 때도 마지막에 갑자기 이상한 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정말. 그죠? 네. 예. 그때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로 의심된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신천지에 대해서 교회 시설에 대해서 그렇죠. 강제 폐쇄 명령과 집회 금지를 명령했잖아요. 경기도지사 때. 그렇죠. 예. 2월 24일 날 그때 했던 게 기억나는데 예. 아마 그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결국 이재명을 떨어뜨려야 되고 경선에서 저쪽 경선에서는 윤석열을 당선시켜야 되고 이런 어떤 모종의 작업들을 신천지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뭐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예. 요즘 저 입조심 말조심을 좀 하고 있어서. 어차피 다 결정돼 있는데 뭐 이제 와서 아니, 그래서 또 그래도? 이낙연 후보 지지하셨던 분들이 또 기분 나빠하실까봐 김용민이 때문에 경선 때 제가 좀 독하게 나갔거든. 아, 예. 그래요? 아니 우리가 지금 얘기 신천지를 비난하는 거지 뭐 후보를 비난하는 게 예, 예. 아니죠. 아니 그렇죠. 뭐 그 후보하고 또 신천지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니 그 이재명이 싫어가지고 이낙연을 도와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요청과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제 그게 이낙연 후보하고 상관없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꼼차 청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분의 아주 우리 귀한 연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또 지식이 아주 더 커져가지고 머리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기쁜 소식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